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9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벌써 부활하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바퀴째네요. 네, 자기소개 짧게. 네, 안녕하세요. 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나야나님은 지금 오고 계세요. 저희가 나야나님하고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녹음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희 에피소드 9화가 언제 나가죠? 5월 둘째 주?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네, 5월 둘째 주에 나갈 것 같은데 앞서서 좀 공지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4월 16일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도 했고 매체에다 글도 썼어요. 딴지일보에다가 다시 글을 썼고 그때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드렸는데 뭐냐면 유족다움, 피해자다움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오는 피드도 그렇고 앞에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사고를 당한 것도 나고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의 나도 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너무 밝은 거 아니냐고? 너무 밝고 환상이 깨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불행을 팔아서 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성다움, 아이다움,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내 인생을 타인이 왜 나한테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뭐다움이라는 게 되게 요즘 많이 도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다움을 요구 강요하지 말자. 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사람은 다 다르게 살고 특히 피해자다움은 그 사람을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행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참 슬픈 편견인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왜 계속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리고 또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저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 이제 회사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회사를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되게 아저씨들처럼 내 모든 관계가 회사 안에 있는 거야. 아저씨.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아저씨잖아요. 그래갖고 회사를 딱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의 인간관계도 다 거기서 끝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절한 각성을 하고 좀 네트워크를 외부로 옮겨야 되겠다.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짐 좀 빼고 이사하자예요. 퇴사하자. 그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좀 이렇게 외부 활동을 좀 하자. 그리고 또 작년에 내가 아우팅 당했잖아. 알다시피. 네.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밝히고 나오면 커밍아웃이고 남들이 나를 밝히면 아우팅인데 나는 사실 내 정체를 숨기고 살다가 아우팅을 당하고 산풍사고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사실은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너무 밝아서 내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우울한 모습을 보려고 왔나? 네네네. 약간 그런 것들을 바라는데 이제 기자랑 얘기를 하다가 기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게 유족다움을 계속 강요한다는 사회적으로. 슬픔에 젖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근데 내가 그 보육원에 다니잖아요. 보육원 아이들한테도 사회에서 고아다움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아이는 당연히 우리 집 애보다 불행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받으면 들어서 고마워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아원에 왔는데 아이가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 후원하던 걸 끊겠다라든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고아는 고아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로운 고아원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하시는 애들이 꼬질꼬질해야 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렇게 고아원이 잘 사는 것 같으면 자기네 집 애 데려다 놓으라고. 그럴 용기는 없잖아, 사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근데 왜 그 단편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였나요? 그 아이들이 이제 뭐 바우처를 받아서 밥을 먹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들이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를 먹는데 주위에서 이제 그 아이가 그런 거를 먹는 걸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왜 너네 돈가스를 먹냐? 가난한 집 아이가 왜 이런 비싼 음식을 사 먹냐라고 하면서 그러고 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세상에. 물귀신 같아. 같이 죽자는 식의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 아까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데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그런 도움을 주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보다 좀 불편해하고 그런 거를 더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우월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동정이야. 그리고 그 돈을 줄 때 그것은 전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주는 돈은. 보면서 돈을 주면서 이제 또 꼬질꼬질한 우월이야. 걸 확인하는 거야. 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확인하는 거야. 나는 그것은 단언하는데 그런 동정은 필요 없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어떤 정말 최소한의 것을 도와주는 것과 내가 마음에 우러나지는 않지만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벌어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착한 일을 하는데 늘 생각하는 건데 나쁜 일은 멍청해도 할 수 있거든요. 착한 일은 현명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가를 생각해보고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자존심 구겨가면서 주는 돈은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막 와서 사진 찍고 내려놓고 아이들 막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침에 일찍 강당으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막 의전. 해요. 지금도 해요. 의전.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고. 진짜 아이들을 위한 거면 모른 척 하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 고아원이 의리번쩍하고 막 대단한 애들이 막 대단하게 잘 먹고 잘해 있고 그러는 것 같으면 진짜 자기네 데려다 놓으라니까. 그건 정작 못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거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일부겠지만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화가 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타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는 제가 이 프로그램 기획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 섭외를 했을 때 그냥 일반 직장인들을 섭외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전문 지식을 공유하려고 했으면 뭐 적어도 전공자 혹은 뭐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급 정도는 데리고 와서 했겠죠. 근데 저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좋아하는 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성장하는 거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 조선 왕조 고종 얘기가 아무리 잘 써도 히트가 안 된 이유가 조선이 망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장하는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걸 보면 좋아. 그래서 나는 비슷한 우리 일반 직장인들 연령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알아가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런 걸 가치를 공유하려고 한 거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식 전달을 하려고 팟캐스트를 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은 있죠. 왜냐면은 이게 매체에 힘이 실리면 근데 우리 몇이지? 오늘 아까 보니까 1,500이던데요? 그러면 조금 더 검증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자들께서 이제 불편하시고 우리가 틀렸어. 만약에 어떤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 틀렸어. 내가 의학 정보를 주는 게 틀렸고 무슨 우리가 성격 정보를 주는 게 틀렸어. 그러면 저희를 교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댓글에 이건 이렇고 이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듣고 다시 배울게요. 그러니까 이 의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공지사항으로 좀 짧게 나가고요. 저 이제 에피소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9화 알아서 보낸 편지예요. 알고도 보낸 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9화를 기획하게 된 게 몇 화였죠? 호수 쌤이 3화. 3화였나? 10년 전에 나에게 보낸 편지를 듣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나는 10년 전이라고 해도 이미 중년이야. 그래서 귀여울 수도 없고 그래갖고 생각해보다가 제가 이제 SNS를 되게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한 10명 안 되고 뭐 트위터도 한 20명 이렇게 되는데 2017년도에 우연히 이제 트위터에다가 써놨더라고요. 만약 미래에도 내가 살고 있다면 사는 게 지금보다 낫다면 바빠도 짬을 내서 내게 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괜찮아? 지나고 보니까 다 괜찮아. 그러니까 힘내. 왜? 밤에 썼어요? 그런 것 같아. 시간은 안 나오는데. 낮에 저런 글을 쓰기는 나온다. 쉽지. 7시다. 7시? 저녁 7시. 2017년 8월 19일에 썼더라고요. 근데 이때 좀 힘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때 되게 멀쩡했는데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문득 그러다가 20년 전에 나한테 가서 간다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획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부끄럽지만 20년 전에 또 이미 늙어 있더라고. 늙은 건 아니지. 청년이야. 24살. 청년 나에게. 안녕, 너는 나의 미래야. 아니지, 나는 너의 미래야. 써온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내가 너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아마 정말 이 편지를 쓰는 나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지금은 편안해져 있어. 그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24살에 먼저 너는 지금 내가 어떻게 생겼을지 굉장히 궁금할 거야. 나이 밝혀버리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곱게 늙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지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머리는 단발머리고 20대에 이제 머리를 한평생 머리가 짧았거든요. 근데 머리가 길면 예쁠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은 길러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머리를 다 길었는데도 여전히 못생겼더라고. 마음에 안 그래서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전지현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경호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히 낭비하지 말았으면 그 좋겠어. 머리를 기르는 거 낭비하지 말고 뭐 충격적인 얘기일 텐데 지금 그 얼굴이 네 인생에서 가장 예뻐.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나? 아니 그래도 관리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관리를 했어. 내가 그러니까 한 20, 아, 그러니까 30살이 너무 무서웠어. 그때는 그래서 30살이 너무 무서워서 늙는 게 막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이러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막 되게 노력을 했는데 부질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지금 놀랄 거야. 지금 살쪘어. 그때 관리한 것 중에 체중도 있었군요. 그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키가 190 정도 되잖아요. 네. 농구 선수 출신. 174예요. 정확한 키가. 근데 사람들이 여포처럼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내 키보다 더 크게 봐 나를. 말라서? 그랬나 봐. 근데 이땐 더 말랐어가지고 계속 저혈압에 시달릴 정도고 네, 이땐 진짜 굉장히 말랐었어요. 근데도 그런 체중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 왜냐면 살이 찌면은 이제 키가 크니까 너무 덩치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살쪄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강박은 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무렵에 제가 이제 유명한 점집에 가요. 그래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지. 그 합정동에 있는 데를 유명한 점집을 가. 이 아주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36살에 시집을 갈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벌컥 화를 내고 뭐라고 화를 냈어요? 36이라는 나이가 올까? 24세. 근데 놀랍겠지만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점집 안 맞네.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었으면 좋겠어. 전 보러 다니지 않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널 사랑하지 않아.
지금요? 그때. 아, 그때. 그때. 헤어졌군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야. 자존심 상해서. 이제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르고 깨닫게 되지. 그거는 사랑 받지 못했고 사랑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였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딴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깨달아요. 그리고 또 이후의 연애도 쭉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남는 게 뭡니까? 언제까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히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 보는 눈도 없고.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그 사람한테 예뻐 보이려고 하고 막 그런 노력들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가만히. 남자 보는 눈을 더 키워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야. 이거는 키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리고 내가 근데 이 얘기를 큰일이야. 하면서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나는 나를 잘 알잖아. 응. 내 얘기를 귓등으로 들을 거야 또. 흘려들을 거야. 내 얘기를 진짜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만난 친구들, 앞으로 1년 동안 만날 친구들 다 합쳐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친구는 2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약속을 가려서 하고 친구들을 그렇게 다 미친 듯이 만나고 다니는 필요가 없어. 엄청난 인싸였군요. 지금도 약간 그 인싸, 핵인싸의 느낌이 있는데 이때는 뭔가 되게 막 사람들한테 거절을 또 못했던 것 같아. 약속이 없으면 허전하고. 모르겠어. 길 가다 코피를 흘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 왜 이렇게 나 약속이 많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좀 약간 외향적인 편이잖아요. 나는 모두 전환이 잘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때 죽음을 경험하고 어떤 느낌으로 살았냐면 매일 아침에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최선을 다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겠지. 나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초대받는 것도 많았는데 거절하질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이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지도 않고 이때 그냥 계속 소비했어. 시간을.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죽고 저렇게 하다가도 죽는구나.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삐뚤어졌지. 너무 네.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끝까지 가보니까. 그리고 또 되게 깜짝 놀랄 얘기인데 그 2명 중에 1명이 실명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성혜라는 애야. 너 이때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 얘랑. 근데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까지 20년 넘게도 얘랑 연락을 하고 이때 무슨 남녀 사이처럼 싸웠는데 막 이 친구랑 화가 나서 막 휴대폰도 던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친구랑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희한한 게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이때 상태가 되게 안 좋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말리질 않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린 사람이 없어.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린 거야. 그러니까 뭐 너는 그 사람 만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랬는데 내가 말을 안 들었지라고 싸운 거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얘가 한 말이 또 다 맞아요. 근데 얘 되게 무시했거든. 맨날 내가 뚱뚱하다 그러고.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더 맞고 얘가 생애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후로. 이때는 정말 믿을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내가 계속 이긴다고 생각했거든. 얘랑 싸워서. 걔를 울렸거든 내가. 싸워서 울리고 이겼다고 생각했어. 근데 참 부질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철이 없으셨군요. 근데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싸우면 의절하는데 그죠? 되게 희한한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우리 또 놀랍게도 얘가 결혼했어요. 나는 얘보다 늦게 결혼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 왜냐면 이 친구가 20대 약간 살쪄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나는 되게 외모에 강박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너는 20대를 그렇게 뚱뚱하게 보낸다고 내가 막 이랬어. 울렸어 걔를. 근데 얘는 또 나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살도 빼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로 중에 약간 그런 관계였어. 지금도 그런데 뭐 카톡 사진에 푸사에 예쁜 거 올려 야 너 빨리 내려 그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그런 진정한 친구야. 조언을 해주는 그래요. 예. 약간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 이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네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 때문에 20대의 나 때문에 난 지금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이때 너무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아파요 몸이. 그러니까 되게 조금 먹고 잠도 안 자고
맨날 술 마시고 그리고 또 취직하기 전까지는 매일 PC방에서 아, PC방도 좋아했어요? 뭐지? 다 하셨네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때는 또 실내에서 흡연이 됐잖아요. 그 담배 연기 촉한 데서 막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완전 좋아요? 페인이었어. 응? 그게 지금 안 좋게 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살다가 29에 면역력이 똑 떨어졌어요? 떨어져요. 그래갖고 정말 이때는 한 1년 내리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 몸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의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턱 밑에서부터 다 찢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다 꺼내서 몸을? 장기를 어디에서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MRI를 해서 뒤져도 안 나오고 근데 혈액에서 계속 염증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병은 아닌데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29에 그래갖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그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 그게 부메랑이 된 거예요? 건강하게 좀 잘 먹고 건강하게 했으면 그때를 좀 잘 지나가지 않았을까 나중에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 좀 줄여야 되나? 술도 조금 덜 먹고 이럴 때 꼭 건강에 대한 자아 성찰을 하기. 아, 운동 맞아. 1도 안 하는데 나도. 좀 걷고 그러니까 운동 1도 안 했거든 진짜. 그리고 또 되게 막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싫어하는 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우리 집 큰아들 지금은 이제 큰오빠라고 큰아들인데 큰오빠. 느낄 수 있겠지만 의절했죠. 그러니까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좀 애쓰지 말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맞아. 가족이라고 계속 기대하면 자기만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남이면은 남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를 버리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또 접으면 확 접는 것 같아요. 이 중간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주잖아요. 원래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나한테 영향도 안 끼쳐.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교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 사실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불편하다고 이 사람을 고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보기에 불편해서. 근데 이때 나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남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최선이야. 우리 엄마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살아온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성에 안 찬다는 이유로 자꾸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 안 먹으면 주변에서 안 어차피 돼.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변하죠. 본인이 그때만 잠깐 음. 바뀔 뿐.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속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 밖으로 적어도 걸어 나와야 그때 얘기를 해야지 통하지. 그러니까 나도 그랬거든. 내가 그 순간에 이때 20대에 물속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자꾸 외치는데 밖에서 외치는데 그게 나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살려고 했을 때 그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들려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안 변한다고 네. 생각하세요? 고쳤을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니까 사람이죠. 네. 노력하고 살아야죠. 돌아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변하려고 자꾸 의도라도 선하게 살아야죠.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 제 10년 전 편지 보고 많이 안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난 내가 변해서 지금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지식의 양이나 뭐 이런 거만 바뀌었지. 행동 반경 이런 거만 바뀌었지. 내재된 뭔가 바뀌어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 원래 예항적이고 원래 뭐 도전하기 좋아 이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15살 정도 전후에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살 이상 넘어가고 40 넘은 사람은 뭐 고치기 힘들고 근데 이제 처절하게 각성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좀 그런 어떤 계기 변화의 계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변하긴 하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변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남들한테 못되게 말하지 말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내가 어떠냐면 울렸다 그랬잖아요. 친구도 상처를 내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후회돼요. 그게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굳이 말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그리고 거? 다 알고 있어 이미 그들도. 음. 그러니까 명중하는데 아주 신나 있었거든요. 팩트 폭격. 근데 그게 상처된다는 응.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 젊은 꼰대였어요? 젊은 건데. 저 계속 꼰대인 것 같아. 아기를 싫어했어요 이때. 그래서 애들을 싫어해서 부산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꼬마애가 막 애들 돌아다니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애들은 돌아다닌다는 걸. 왜냐면 내 집안에서도 막내예요. 그래서 애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애가 이제 돌아다니는데 내가 불러갖고 앉아있으라 했어요? 아니 호두과자를 주면서 주먹을 보여줬어. 다음에 한 번 더 지나가면 죽는다. 호두과자를 주면서? 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진짜 자기가 웬일로 네가 호두과자를 주고 애한테 웬일로 잘해주느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재수없고 쌀쌀 맞았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애기 보여주면 당연히 우리 예쁘죠라는 얼굴로 눈빛을 이렇게 봐주잖아 나를. 그러면은 뭐 구태여 그냥 예 그래요 해도 되잖아. 근데 뭐 이렇게 시선을 돌린다던가. 그냥 이제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 이렇게 애가 장난치다가 물 같은 거 탁 튀면은 싫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들을 예뻐해. 그러니까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예 안 바뀌는 건 아니다. 맞아. 그런가요? 바뀌긴 하죠. 네. 또 조카들이 둘이나 있는데 조카들을 이뻐해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변화하는 게 있긴 하네요. 고마운 것도 있어 이 와중에. 고마운 게 있는데 20살 이후에 아니지 그 전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놀다가도 뭐 술 마시러 가는 와중에도 책을 읽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작년 빼고는 계속 지켜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던 것을 또 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게 근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독서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 맞아요. 책도 깨끗하게 읽고. 맞아. 물량으로 승부하려고 했거든. 맞아. 저도 그랬어요. 밑줄 안 끌라고. 그때 나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이때는 믿을 수 없겠지만 내가 지금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나는 정말 충격받을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 이때 나는 막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자극적인 소설 막 이런 것만. 근데 사실은 독서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추리소설 이런 거 추천해요, 저는. 그러니까 가볍게 흥미진진하니까. 흥미진진하고. 근데 지금 나는 노안이 오려고 하는 이때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전을 많이 읽어놨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이때 상실의 시대를 읽었는데 이런 미친놈 미친년이 다 있지라고 생각했어.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근데 40살에 읽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도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읽었으면 좋겠네. 나는 근데 고전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는 막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허세가 가득할 때잖아. 그러니까 트렌디한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최신 베스트셀러. 맞아. 그런 것만 읽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런 거는 기억에 남지도 않고. 오랜 기간 사랑받았던 책들을 먼저 읽어요. 죽은 사람들 책.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 책은 검증이 안 됐고 스테디는 스테디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전. 스테디 먼저.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안나까레나 이런 거 나중에 이름에 늪에 빠져가지고 그 구소련? 네,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 읽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시간 되게 많았거든요. 이때. 시간도 많은데 책이나 읽어라. 이런 책 좀 이때 읽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나중엔 들었어. 그래서 꼰대 같은가? 아니요. 인문학 되게 부질없다 하면서 책은 많이 읽으셨네요. 그랬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막 그런 책들 있잖아요. 시간은 많고 적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은 필사요? 아니 필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연님이 성경 딱 한 권은 읽고 또 누구보다 현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러니까 많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콘텐츠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이때는 책장에다가 이제 막 진열하고 책을 막
쌓는 게 너무 지적인 이제 허영에 또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그게 너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네. 또 취직을 하게 돼요. 놀라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회사를 지금까지 다녀. 아, 그때 취직까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얘기도 사람들하고 했는데 내가 어떤 성격이냐면 울면서도 다 해요. 그러니까 울면서도 회사 가고 울면서도 밥 먹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지? 다 일을 해놓고 나쁜 생각하고 이러는 편이에요. 근데 누가 시켜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좀 타고나길 그런 건데 이때는 성실한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를 좀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성실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예술적 기질이 좀 있는 거야. 그때 그 미술학원 선생님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잘 그리는 건 알아. 그렇게 그리는 건 대학 가서 해도 되는데 제발 앉아 있어라고 했어. 성실해라. 근데 나는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실해야 돼요? 기술자가 예술가가 되는 거지. 예술을 하는 사람이 하늘의 소리를 갑자기 듣고 막 이렇게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한 기술자가 결국엔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김연아 모르겠지? 서태지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 괜히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김연아가 누군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뭔가가 되는 거지 성실한 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땐 그걸 몰라. 그게 좀 안타까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일 잘 못하는데 성실한 사람이랑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 잘하는데 성실해요. 가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 저 친구가 일을 좀 못하지만 성실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괜찮은데 뭐라 그래야 되지? 글쎄 그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힘들죠. 네. 아니 저 아는 분이 정말 성실하신데 일을 정말 못하고 나도 알아. 나도 그런 사람들 내가 근데 때 옛날에 되게 힘들겠다. 경멸했었어.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 보다 열심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사람들 되게 무시하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좀 나는 뭐냐면 뭐든지 빨리 배워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빨리 배웠고, 그러니까 뭐 글씨도 빨리 배웠고, 근데 지속적으로 못해. 끈기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누굴 미워한 게 최근의 일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못. 까먹어. 아련하게 나중에 생각나. 왜 기분이 나빴지? 지속적으로 뭘 못해요. 근데 내가 빨리 배우는 게 마치 내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저 사람이 늦게 배우는 게 저 사람이 좀 뭐라 그래 나보다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 결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때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빨리 배우는 사람이지 똑똑하고 반짝한 뭐 그렇지 눈에는 띄겠지 빨리 배우니까 누구보다 빨리 배우니까 눈엔 띄겠지. 계속 평생을 착각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사는 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생을 존엄하게 여기는 거 매일매일 그 내가 직업이라든지 그걸 좀 나 스스로 먹는 것도 그렇고 좀 나중에 알게 돼요.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좀 귀하게 여기는 것, 나를 잘 먹이고 나를 잘 재우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뭐 이때는 30 이후의 생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 얼굴에 주름이 지고 이러는 것은 끔찍할 거라고 생각했고 40살 넘은 여자들이 지금 이 나이가 좋다고 그러는 괜히 호기 부리는 줄 젊은 게 좋을 거면서 이랬는데 욕만 그대로 사셨군요. 그리고 이때 또 착각이 뭐냐면 10년쯤 20년쯤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서 아무렇지도 않고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떨 것 같아? 근데 똑같이 힘들어 사는 건 똑같이 힘들죠. 아니, 나도 가끔 거울 보거나 그러면은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그동안 뭐 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뭐 되게 지금은 경험치가 있어서 우아하게 대처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A를 했어. 그 A 다시 상황이 오잖아. 그럼 전에는 A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했으니까 A 다시엔 내가 조금 더 세련되게 할 것 같잖아. 아니 엉망이. 지금도 엉망이야. 지금도 엉망으로 울고불고하고. 그러니까 좀 세련돼지긴 했지. 그러니까 내가 자정작용 같은 거를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을 편집할 수는 있게 됐지. 여전히 엉망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길어요. 마라톤인데 내 이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거리 선수처럼 살아. 오늘 일어나서 딱 오늘 밤까지. 그리고 뭐 길게 뭔가를 사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도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오래 다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기대치가 전혀 낮았고 회사에.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 되니까. 그리고 남들은 되게 힘들게 들어가서 막 힘들게 공부하고 졸업하고 힘들게 입사해서 근데 내가 힘들게 들어왔는데 이 회사에서 날 왜 이렇게 취급하지? 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나 이때 어떻게 이 얘기 지금 취준생들이 들으면 되게 열받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이제 PC방에 살다가 엄마한테 돈을 자꾸 달래는 게 좀 치사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래 했느냐 아르바이트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급이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라는 거를 다시 해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글에도 썼는데 디자인을 살려서 취직을 하자니 뭐 안 되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업에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죠. 월급도 짰지. 월급도 적게 받았는데 나는 근데 그때 만족도가 0이었어.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0이었는데 갔더니 하루 종일 별거 안 했는데 그냥 돈을 줘.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있는데 그냥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사람들하고 점심 먹고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기서도 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정말 일하고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건 30살 이후거든요. 그때는 좀 잡다한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일을 하지 않고 뭐 우편을 붙인다거나 뭐 영수증을 정리한다거나 그러는데 내가 만약 이거를 내가 막 대졸에다가 내가 대졸? 뭐 어떻게 뭐 표현을 못 하겠는데 내가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큰 포부를 갖고 와서 이런 하찮은 일을 하면 속상할 것 같은데 나는 그때 포부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또 안 치사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일단 이때 내가 남들 잘 때 자고 아침에 남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생활이 이때 시작돼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조금 많이 바꿔놔요. 그래서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멀쩡하게 정신을 차리고 회사에 면접을 보고 취직 활동을 하고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는 생을 산다는 건 그리고 나서 이제 30 이후에는 그 회사에 믿을 수 없겠지만 그 회사에 막 영혼을 갈아 넣기 시작하고 진짜. 핵인싸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야단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식 때 다 참석하라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막 그래. 2차 아무도 꼰대. 빠지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아싸였지. 이때는 회사에 그냥 가서 그냥. 와, 회사 근데 20년 차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20년 차예요? 중간에 쉬긴 했어요. 중간에 아플 때 그때 한참 이제 뭐 사고 치고 막 그럴 때는 쉬었죠. 어쩔 수 없지. 그때는 뭐 마음이 그 만신창이가 되고 그때 29, 30 뭐 좀 넘어가고 막 그럴 때인데 인복이 좀 좋고 우리 사람들이 좀 괜찮은 게 많이 좀 이렇게 상황을 많이 좀 봐줬어요. 좀 희한한 것 같아. 또 좀 복이지 뭐.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뭐냐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20대의 삶은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꾸려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긴 이른 시간인데 24살 이 정도에 내가 미치도록 괴로웠던 게 막 에너지는 넘치고 할 수 있는 역량은 되는 것 같은데 내 생을 못 바꾸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큰오빠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해요. 내가 왜 거기 있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자책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과거의 경험들을 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살게 되니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30 이후의 생, 40 이후의 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맞지만 20대까지는 아무래도 부모라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죠. 남 탓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부모님도 원망하고 뭐 막 이러다가, 근데 남 탓을 해도 돼, 사실.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지금 이 시절에 태어난 거 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끝이 없어. 근데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시절에 나한테. 근데 이제 30살 이후, 40살 이후에는 사는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때 내가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건 사실은 주변 환경, 양육 과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억지로 남들한테 평가받는 것에 연연해서 막 나는 슬픈데 행복한 척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 왜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무도 안 만난다니까 지금.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안 만나.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은 솔직히 이때도 신경 안 썼고 지금도 신경을 안 쓰지만 나중에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걸 그때 나에게 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시작했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내가 사람들을 계속 특이하다고 해요. 자꾸 4차원 뭐 이거 특이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픈 거예요. 다르고 다르다, 틀리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닌 거고 남다르고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거든요. 근데 자각을 못하죠. 자각을 못하고 나는 왜 이렇지? 왜 얘들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지? 라고 생각을 끊임없이 혼자 하는데 뭐 얘기를 해도 분명히 말 안 들을 거라고 해서 말하긴 그런데 마음이 아프니까 좀 돌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병원을 나중에 가게 되는데 그 병원이 이 시절에 개업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분당에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되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 20년 전에 나한테. 제가 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기획했어요. 자책했던 세월들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네. 어떤 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책하지 말자 이런 거. 큰일 아니고 그냥 인생을 살면서도 사실은 20대인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지금 40을 넘기고 좋은 게 뭐냐면 9시만 되면 집에 가고 싶다는 거. 좀 쉬는 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때는 막 그 밤새 에너지가 남아있으니까 밤새 계속 불태우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내부를 향하던 그런 것들을 내 안을 들여다보는데 쓰게 됐다는 것, 그게 되게 좋아. 이때는 또 나를 내가 되게 착각해. 나의 에너지 무한하다. 나는 젊다. 무한동력. 그래서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반대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자극을 받으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안 나가다가 요즘 일부러 더 나가거든요. 내향인의 외출기. 네, 사람들이랑 이제 더 만나려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른 사람들 좀 만나려고 하고. 근데 사실 힘들기는 해요. 몸도 피곤하고 힘들기는 하는데 갔다 오면 뭐라 그럴까 뭔가 좀 뿌듯해지는 느낌. 진짜요? 이런 게 요즘에는 좀 들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인싸. 그게 인싸의 기쁨이야. 아 그런 거예요? 맞아. 아 금요일 되면 한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옛날에는 진짜 막 금요일에 약속이 비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언제가 더 행복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처음 공지하신 내용의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20살 때 충분히 그런 걸 겪었으니까 요즘은 그쵸. 조금 그때보다는 더 나아진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모르는 들으시는 분들이 왜 그런 상황을 안 겪었냐, 왜 지금 이렇게 박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년이나 됐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1회 하고 시작할 걸 그랬나 봐요. 근데 나는 사실은 뭐 타인의 피드라든지 내가 어떤 주의자냐면 나는 다시 태어났잖아 거의.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조금 속상해. 근데 미워하라지. 약간 엄청난 미움받을 용기. 엄청나게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그 책 3번 읽었는데. 그 책 어때요? 전 안 어때요? 봤어요. 친구가 넌 안 봐도 될 것 같다길래. 안 봐도 돼. 아들러십니다. 어때요? 네, 안 아들 봐도 돼.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 책이.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거 너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이거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거 코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향인의 일기 해가지고 근황 어떤지 매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너 속의 내향인이 이모티콘을 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이모티콘을 온몸을 쓰는 이모티콘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적인 거 말고 동적인 걸로다가. 이모티콘 사주셔가지고 원래 안 쓰는데. 강제로 어느 날 알게 됐지. 우리 내향인이 이모티콘을 쓰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강제로 이모티콘을 이모티콘 주고 쓰게 했죠.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템버림 찰랑찰랑하는 이모티콘 나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나도 좋아했어 속으로. 주셨으니까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어때요? 그렇게 난리치는 이모티콘을 쓰니까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안 그래도. 쓰는 거 아니야? 네, 다른 데서는 안 써요. 저런. 그 방만 써요. 아니 근데 회를 거듭할수록 약간씩 밝아지고 전에 처음 봤을 때보다 인상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내가 이때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글로도 썼는데 하루도 편안하지 않은 날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안 보였을 뿐이지. 근데 내가 굳이 편집해서 보여주는데 왜 이면을 보려 하는지가 의아하다는 거지. 확인해야 되나? 자기 눈으로 직접. 그리고 내가 카드를 엎어놓잖아요. 나는 그래서 남들이 엎어놓은 카드도 안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보. 속일지언정 나는 이 사람들이 편집된 정보를 주기를 바래요. 왜냐면은 내가 편집된 정보를 주니까. 근데 요새 피곤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엎어놓은 카드들을 자꾸 열어보고 까보려고 그래요? 까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만족스러운 카드를 못 봤으면 넌 왜 이 카드를 갖고 있냐고 화를 내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막 처참하게 찢어진 영혼을 갖고 지금도 막 매일 아침 막 가슴을 부여잡고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절을 견뎌왔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난 여기서는 행복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지금 이 상황 뭐 같냐면 혼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내는 거 있잖아. 일찍 온 애들한테 늦게 다니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이거 지금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혼나고 네, 있어. 잘못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면 9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